당장 나가! 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닫힌 문. 18살 소녀는 눈속을 걸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가방 하나, 뱃속에는 새 생명 하나. 버림받은 소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식어버린 사랑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28년간의 여정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이야기방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나가!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송이가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였습니다. 차가웠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몸 안쪽이 더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윤상호가 나타났습니다. 50 중반, 중학교 교사, 30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윤쌤이라 불렀고 학부모들은 그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겠다는 거야? 윤상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딸의 임신이 아니라 그것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먼저였습니다.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말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체면뿐이었습니다. 문 뒤에서 어머니 김선영이 나타났습니다. 45, 전업주부, 남편의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서진을 낳고 키우고 학원에 보내고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김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틈 너머로 손을 내밀었지만 끝내 서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웃의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밤 11시 충북행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구를 두드렸습니다. 청주까지 한 장 주세요. 학생증 있어요?
네,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찍은 사진이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몇 명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하지만 어디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박복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지. 잠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할머니, 왜? 무슨 일 있니? 저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가는지. 그저 대답했습니다. 오너라. 국 끓여 놓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새벽 1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마을까지는 1시간 더 걸렸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200명. 버스는 하루에 4번만 다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더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할머니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벽, 작은 마당,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기도 피어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5,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춥지? 네, 들어와.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앉아. 국 먹어.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도 퍼주었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었지만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함이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네, 울고 싶니? 모르겠어요. 그럼 자거라. 내일 생각하자. 할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펴주었습니다. 오래된 솜니불이었습니다.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자. 서진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기가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식어도 다시 끓일 수 있다. 네, 냄비 속 국물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단다. 식으면 또 끓이면 돼. 끝이 아니야. 할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신 뱃속의 아이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거리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연기였습니다. 그것이 서진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없었습니다. 밭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부엌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밭에 있다. 배고프면 밥 먹어라.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가 아직 불러오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패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배추를 뽑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났니?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넌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서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배추를 잡았습니다. 뿌리를 흔들어 뽑았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배추는 한 번에 안 뽑힌다. 흔들어야 해. 뿌리가 깊거든. 네, 사람도 그래. 한 번에 뽑히지 않아. 서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배추를 뽑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밭에 있었습니다. 배추를 20포기 뽑았습니다.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할머니가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씻어야지. 마당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크림을 내밀었습니다. 발라라. 안 그러면 더 터진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바르라는 거다. 서진은 크림을 받았습니다. 손에 발랐습니다. 기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나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2그릇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먹네. 그래야지.
맛있어요. 마시는 게 아니라 네가 배가 고픈 거다. 식사 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커다란 양푼이었습니다. 무생채를 만들 준비였습니다. 이리 와봐.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건넸습니다. 채 썰어라. 이렇게.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칼질이 빨랐습니다. 무가 가늘게 썰렸습니다. 서진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굵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면 손 다친다. 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생채,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많이 팔리면 2만 원, 적게 팔리면 5천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 힘드실 텐데. 힘든 게 뭐가 있니? 사는 게 다 그렇지.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니? 연락해라. 걱정된다. 서진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몸이 변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아직 크지 않았지만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입덧도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습니다.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것만 먹어라. 다른 건 안 먹어도 된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할머니한테 짐만 되고. 짐은 무슨. 내가 있으니까. 내가 덜 외롭지. 할머니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뽑고 씻고 다듬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칼질도 빨라졌습니다. 간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서진아. 이 멸치볶음 내가 만든 거지? 네, 맛있다. 이제 혼자서도 할만하네. 정말요? 내가 거짓말 하나. 손맛이 생겼어. 서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에 같이 가자. 네, 내가 팔아봐라. 제가요? 그래. 내가 만든 건 내가 팔아야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읍내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반찬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팔아라. 할머니는요? 나는 다른데 볼 일 있다. 혼자 할 수 있지? 네, 해볼게요.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무생채요? 3,000원이에요. 비싸네. 깎아줘요. 죄송해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에이, 그럼 됐어. 아주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멸치볶음 한 통이 팔렸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많이 팔았니? 아니요. 하나만. 그래도 팔았네. 잘했다. 할머니, 제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처음이라 그런 거다. 다음엔 더 잘 팔 거야.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반찬은 한 번에 맛이 안 난다. 네? 천천히 익혀야 깊어지지. 사람도 그래.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천천히 가면 돼.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밭에 초록이 돋았습니다. 서진의 배도 불러왔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임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읍내보건소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건강해요. 아기가 잘 크고 있어요. 정말요? 네. 곧 태어날 거예요. 2달 정도 남았네요. 서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형체가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기 건강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냄비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낳아야지. 그 다음은요? 키워야지. 제가요?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지. 내가 있잖니.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냄비 속 국물은 계속 끓어야 해. 불을 끄면 식어버리거든. 네 인생도 그래. 멈추면 안 돼. 계속 끓여야 해. 할머니, 넌 할 수 있어. 나도 너 나이 때 혼자 살았어. 그래도 살았잖니. 서진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서진을 안았습니다.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냄비 속 국물은 계속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낳자, 키우자, 엄마가 되자.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화냈습니다.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될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엄마야.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끓일 것입니다. 모레도 끓일 것입니다. 계속 끓일 것입니다. 서진의 인생도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진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작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건강해요. 서진은 아기를 봤습니다. 빨갛고 주름진 얼굴, 꼭 쥔 주먹, 떨리는 눈꺼풀, 살아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야. 내가 엄마야.
할머니가 옆에서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하늘이. 육아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늘이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 값도 문제였습니다. 분유값도 문제였습니다. 할머니의 장사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밭에 나갔습니다. 하늘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서진아, 네가 쉬어야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열이 났습니다. 40도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장염이에요. 입원해야 합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서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입원시키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미안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잤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웅크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네가 쓰러지면 안 돼. 할머니, 돈 걱정돼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하늘이가 먼저야. 퇴원하던 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서진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새 돌이 되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말도 배웠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밭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장사 수입도 줄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게를 열어볼게요. 가게? 반찬 가게요. 할머니가 만드는 반찬, 제가 만드는 반찬을 파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려고? 대출 받을게요. 청년 창업 대출이 있대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진을 봤습니다. 비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서진은 읍내 상공회를 찾아갔습니다. 청년 창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자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읍내 구석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30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샀습니다. 중고였습니다. 진열대도 샀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하늘 반찬, 하늘이의 이름을 딴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 아는 분이 왔습니다. 박복심 씨 손녀분이지? 반찬 좀 주세요. 어떤 걸 드릴까요?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8,000원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그 돈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 수입이 10,000원이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월세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재료비도 부족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대출금도 반 이상 썼습니다.
서진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늘이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뿐이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계란말이 먹자. 또, 응,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서진은 계란을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계란을 부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섞였습니다. 어느 날 식자재 배송 직원이 왔습니다. 하늘 반찬 맞죠? 배송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박스를 내려놓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박스가 기울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국물통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된장국이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남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 엎질러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끓이면 돼요. 남자는 서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정민우라고 해요. 배송 일 한 지 얼마 안 돼서. 윤서진이에요. 저도 가게 연 지 얼마 안 됐어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조심할게요. 네, 또 오세요. 민우가 돌아간 후 서진은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국물 냄새가 진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2번 배송을 왔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장사, 음식. 사장님, 이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제 하나 사갔는데, 정말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만든 것 같았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손님의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하늘이와도 친해졌습니다. 배송 올 때마다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아, 이거 먹어. 고마워요, 형. 형이 아니고 아저씨야. 아저씨.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민우도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민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어때요? 글쎄요. 쉽지 않네요. 손님이 적어요? 네,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들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반찬 납품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말요? 네. 맛있잖아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반찬은 널리 알려줘야죠. 민우는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당에 납품할 수도 있대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찬은 한 번에 맛이 안 난다. 천천히 익혀야 깊어지지. 너도 그래. 천천히 가면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비 속 국물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냄새였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땅을 적셨습니다.
새싹이 돋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진의 인생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25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소아과 전공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서진은 쉰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반찬은 이제 읍내에서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세 곳의 식당에 반찬을 납품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했습니다. 서진의 가게가 주 거래처였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이 생일에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할머니 박복심은 85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일만 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칼질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요. 소아 장폐색이에요. 알았어. 조심해.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됐지만 믿었습니다. 아들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수술복을 벗고 보호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환자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회복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를 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윤서진 씨 아드님입니까? 하늘이는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저를? 저는 윤상호입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서진이 잘 지냅니까? 네. 잘 지냅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윤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돌아섰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만났어. 서진은 칼질을 멈췄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로. 아이는 괜찮니? 응. 수술 잘 끝났어. 서진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만나고 싶어? 서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미운 건 아닌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럼 그냥 두면 돼. 그래. 그러자.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윤상우와 김선영이었습니다. 서진은 멈췄습니다. 손님들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이한테 들었다. 가게 안다고. 네. 20년 됐어요. 그래, 20년. 김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앉으세요. 괜찮겠니?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서진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미움도 시켜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윤상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있구나. 네, 내가 만든 거니? 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복심 어머니. 85이세요. 건강하세요. 김선영이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에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말이 끊겼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윤상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서진은 냄비로 갔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용서는 끓이듯 해야 한대요. 한 번에 넘치면 다 타버려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천천히 할게요. 아빠, 엄마도 천천히 하세요.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윤상호가 계산하려 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럴 순 없지.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윤상호는 지갑을 넣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되겠니? 네. 오세요.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배송을 왔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부모님이 다녀가셨어요. 아,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우는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찬은 천천히 익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 마음도 그렇겠죠. 서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왔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녀가셨어? 응, 밥 먹고 가셨어.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 하늘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서진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국 끓였다. 먹어라.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떴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 엄마 왔었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제가 차려드렸어요. 잘했다. 밥은 먹여야지. 안 그러면
관계도 굴줄이거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불을 줄였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식었다가 다시 끓이면 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겼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내일도 국을 끓일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 오면 밥을 차릴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끓일 것입니다. 냄비 속 국물처럼.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 박복심은 86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엌에 섰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지만 칼은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고집이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파를 썰었습니다.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왜?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 할머니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바보같이 가족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어딨니? 그래도요. 너도 잘했어. 하늘이도 잘 키우고. 할머니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물을 썰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윤상우와 김선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밥만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했습니다. 서진아, 김치찌개 맛있구나. 네. 할머니 레시피예요. 복심 어머니는 잘 계시니? 네. 건강하세요. 인사드려야겠다. 다음에 오실 때 뵐 수 있게 할게요. 대화가 늘었습니다. 질문이 늘었습니다. 대답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영이 손주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하늘이지? 이 사진이 어떻게 네 방에 남아있던 거야. 버리지 못했어. 사진 속 하늘이는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가져가렴. 네 거니까. 고마워요, 엄마. 김선영이 울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저 안 아파요. 그래? 그럼 사탕 줄까? 네.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보호자도 웃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다루세요? 제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반찬 가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내를 배웠거든요. 기다리는 법을요.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하늘이는 가게에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 간은 어때? 나빠요. 하늘이가 국을 떴습니다. 맛봤습니다. 된장 조금만 더 넣어봐. 정말요? 하늘이는 된장을 더 넣었습니다. 저었습니다. 다시 맛봤습니다. 이제 됐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다 컸네. 할머니, 저 아직 멀었어요. 아니다. 다 컸어.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엄마가 가르쳐 준 거지. 세 사람은 부엌에 섰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였습니다. 냄비가 끓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부모님 자주 오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좋아 보여요. 네. 좋아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죠? 네. 아직 어색해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송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갈게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다시 왔습니다.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왜요? 1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감사해서요. 서진은 꽃을 받았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사장님 보면서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민우 씨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우리 계속 같이 해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윤상우와 김선영이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서진이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복심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앉아. 네, 네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심이 국을 떴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윤상우가 국을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서진이가 끓인 거다. 그렇군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복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혼자 키웠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근데 이제 와서 뭐라 해봐야. 어머니, 다만 이것만 알아. 서진이는 잘 버텼어. 훌륭하게 살았어. 너희 없어도. 윤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영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키워주셔서. 키운 건 서진이 스스로야.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지. 복심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진이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왜? 고마워요. 또 그 소리야.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어요. 네가 버틴 거야. 너한테 힘이 있었어. 할머니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냄비 같아. 식어도 다시 끓일 수 있어. 네가 그랬어. 할머니도요. 나도 그랬지. 우리 모두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늘 반찬 앞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윤상우와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어서 와. 추웠지? 괜찮아요. 네 사람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네가 끓여봐. 제가요? 그래. 하늘이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냄비 앞에 섰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 잘하네. 할머니 복심이 옆에 섰습니다. 하늘이를 지켜봤습니다. 서진도 지켜봤습니다. 윤상우와 김선영도 봤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가 불을 줄였습니다. 다 됐어요. 맛봐라. 하늘이가 국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됐다. 다섯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국은 식어도 다시 데우면 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끓이면 되는 거네요. 그래. 멈추지만 않으면 돼. 김선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비 속 국물은 계속 끓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문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다섯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덧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로 새로운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집밥 냄새였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끓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배부르니? 네, 할머니. 그럼 됐다. 밥 먹고 나면 다 괜찮아지거든. 모두 웃었습니다. 냄비는 계속 끓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도 식으면 다시 끓이면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생도 다시 끓는 냄비처럼 잠시 멈춰 듣는 한편의 이야기.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